그래서 악조건 하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튼튼한 몸도요, 그런 것이 장기화되고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원활한 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여자분들은 스트레스성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후에 체력이 좀 불어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음식치유 전문가 정대희 박사입니다. 오늘은 비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비만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과 시간과 노력, 그리고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죠.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먹은 만큼 배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먹은 만큼 배설이 되지 않고 먹은 게 안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살이 찝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몸에서 분해되고 흡수된 것이 배설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부분에든지 걸려서 찌꺼기가 되고 그 몸에서 정체되고 축적되어서 비만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편안하게 소화가 되고 입맛에 좋은 것을 드시지 마시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소화가 잘 되시는 음식을 드시는 게 아니라 꼭 봐도 이거 부담스러운 음식들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과식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소화력을 더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조건 하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튼튼한 몸도요, 그런 것이 장기화되고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원활한 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식생활을 갖고 비만화 됐는지 그걸 한번 고민을 하고 나의 식습관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일 전에 드신 음식도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어떠한 음식을 선택하거나 드실 때 생각이 없이 그냥 선택하고, 뭐 기분에 따라서 선택하고, 입맛에 좋은 것 같으면 그냥 그때그때 선택하고, 계획적인 선택을 안 한다는 겁니다. 다른 건 우리가 보면은 즉흥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음식만은 여러분들이 즉흥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즉흥적인 게 아니라 정말 계획적으로 식단을 관리한다면 다이어트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을 태우는 음식은요, 속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음식들이죠. 그 중에 이제 열이 강한 것 중에 가장 내장 지방을 잘 태우는 음식이 생강입니다. 생강. 근데 생강을 그냥 드시면 조금 그러니까 약간 말려서 가공을 잘한 것들이 있어요. 꾸준히 드시면 배에 있는 찌꺼기를 유발하는 불량스러운 가스나 또는 균을 살균하기도 하고요. 당기 자체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가스 유발이라든지 변의 냄새가 심하다든지 배변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생강은 굉장히 효과적인 음식이거든요. 생강을 잘 함유된 음식들을 좀 드시고 생강차로 드시거나 생강을 환으로 드시면 배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내장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른 비만인 분들도 설사가 잦은 분들이 있어요. 뱃속이 부글거리고 설사가 잦은 분들은 생강을 추천합니다. 결국은 이제 설사도 배가 차가워져서 오는 증상이거든요. 이렇게 생강을 단기간 드시면 배가 따뜻해지면서 소화력도 좋아지고 불편한 배앓이를 하는 것들이 줄어집니다. 그래서 마르신 분들 중에서도 설사가 잦은 분들은 생강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내 환경을 좋게 하고 배변 활동을 잘 하게 되면 그만큼 영양 흡수도 잘 되고 여러 가지로 찌꺼기가 몸에 생기지 않도록 결국엔 균주들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우리 몸은 균주가 모든 흡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입에서부터 우리가 배설하는 데까지 모든 게 균주가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외부로부터의 세균 침투라든지 질병에서도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균주가 이렇게 미달이 되어 있거나 없는 분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어떠한 항생제라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사고를 당해서 균주들이 저조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은 뭔가를 했을 때 굉장히 느리게 회복이 되고요. 소화분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유산균이 잘 안 맞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가을생들입니다. 유산균주라든지 나에게 맞는 균주를 잘 드시면 문제가 없는데 약간 균형을 깨는 수준의 균주가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가 있고요. 체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유산균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나머지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은 유산균을 드시는 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유산균보다는 오히려 섬유질 식사를 하시는 게 훨씬 몸에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도비만은 일단은 과도한 식욕이죠. 나도 모르게 과도한 식욕을 유발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여자분들은 스트레스성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후에 체력이 좀 불어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후의 관리를 나에게 맞는 관리가 아니라 엉망으로 했기 때문인데, 그렇게 나에게 신체적 변화 또는 뭐 사고를 당했거나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어떤 질병에서 시달려서 회복됐거나 이런 후유증으로 고도비만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요인을 최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병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겪으신 분들은 그 후의 음식 관리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영양 공급이라든지 몸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영양 공급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몸이 아프고 나면 회복해야 된다고 많이 먹어 이렇게 하시잖아요. 오히려 그게 해가 돼서 고도비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 양들이 있잖아요. 뭐 밥 한 공기다, 두 공기다 이렇게 했을 때 다량을 드시지 말고 적당량 드시고, 탄수화물이 몸에 필요하잖아요. 당이 필요하고 머리를 활성화시키고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게 영양소가 당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흡수했을 때 양질의 당이 되는 것들은 가을, 겨울생들은 현미, 봄, 여름생들은 그냥 일반 흰쌀밥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없이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소화불량이 된다는 자체가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분해가 안 된 음식물이 장기로 들어가서 내장지방이라든지 그러므로 인해서 문제가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속쓰림도 마찬가지죠. 속쓰림도 결국엔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의미도 되고요. 요즘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해서 속쓰림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보통 식사를 하고 나서 3시간 이내에 대부분 누워서 자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과량의 음식을 드셔서 역류했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이 생기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속쓰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은 결국엔 소화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다량의 음주를 해서 속쓰림이 생기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소화 기능이 전반적으로 위에 타격을 줘서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분해가 될 리가 없잖아요. 분해가 잘 되지도 않은 상태로 내려가게 됩니다. 분해가 안 되는 상태로 내려간 음식물은 결국 가스를 유발하게 되고 찌꺼기로 몸에 쌓이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죠. 그렇게 되면 비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속쓰림이라든지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음식들은 안 드시는 게 비만을 방지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거는 되도록이면 드시지 마세요. 50년대에 태어나시거나 60년대에 태어나시거나 또는 70년대에 태어난 분들은 그 당시에 먹을거리가 부족해서 영양 부족으로 오는 질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약이 발달하고 못 먹는 거로 인한 병들이 많았어요. 근데 80년대 이후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영양 과잉의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심하죠. 그로 인한 질병들이 많아지고 오히려 이제는 보약이 아닌 해독약을 먹어야 되는 시대가 왔고요. 내 몸에 있는 것을 배설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와 같이 영양 과잉 시대에서는 비만이라는 것이 질병화되고 그로 인해서 당뇨로 유발되기도 하고 합병증으로 유발되기도 합니다. 비만 관리는 결국에는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과 적당한 수면 그리고 적당한 음식을 잘 나의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드시면 몸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체력 관리를 잘 하시면 앞으로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비만에서 여러분들이 잘 탈출하시고 건강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치유 전문가 정대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